오늘은 우리 상규님이 출석 1등 하셨습니다. 현명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다들 익숙한 우리 가족분들이십니다. 오늘은 유튜브가 뭐 좀 평소보다 좀 더 못한 것 같네요. 그죠? 제가 좀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유튜브를 열었는데, 네, 지금 입장 속도로 보니까 유튜브가 지금 조금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34분인데요. 35분에 시작할게요. 오늘 이번 주말에부터는 완연한 봄 날씨라고 합니다. 어제 오늘 정도의 그 꽃샘추위가 끝나고 이번 주말부터는 완연한 봄 날씨라고 합니다. 이제 벚꽃의 시절이 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참 주식 본다고 항상 우리가 참 눈으로 보고 있지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머릿속이 항상 주식 시장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봄꽃도 좀 즐기시고 그런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푸른샘님 자주 뵙겠습니다. 형태님, 산세님, 네, 자들루나님 자주 뵙겠습니다. 역전인생님도 자주 뵙겠습니다. 자, 8시 35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네, 오늘은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완연한 봄 날씨라고 하니까요. 좀 봄을 만끽하시는 것도 좋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요. 여러분 대신 오늘은 특히 여러분의 참모 이미 뚜렷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특급 참모,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우리 CEO님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방송. 여러분들이 지금 펀드 매니저 이상이 되게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참 세상 미국 시장도요. 우리가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우리 라떼는 말이야 제대로 냄비 정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많이 했습니다. 냄비라는 게 쉽게 끓고 쉽게 식어버리는 게 냄비인데요. 미국 냄비도 만만치 않은 냄비입니다. 보면요. 지금 어제 사실은 정말 메모리 반도체의 날이다. 제가 데일리에 그렇게 적었는데 어제 우리 장중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20%까지 올랐어요. 개장 전 거래에서요. 시간 내 거래에서 20%. 그러니까 이미 어제 우리 시장에 강력하게 반도체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자, 보겠습니다. 그래, 그 배경은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가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메로트라,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자, 그렇다 치고, 우리 메시님께서, 이 매사장님이 뭔 얘기를 했느냐, 실적 발표 때. 일단 HBM 얘기했습니다. HBM 2024년부는 솔드아웃 됐고, 2025년부터 올로케이트 됐다. 이러면 뭐 분배됐다. 이런 이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어쨌거나 대충 다 팔렸다, 예약됐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HBM 얘기보다 D램 얘기를 낸드 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더 했어요. D램은 원래 10%대 초반을 전망했는데 성장률을 그것보다 더 성장할 것 같다. 낸드는 20%대 초반을 예상했는데 이것보다 더 성장할 것 같다. 그래서 디램과 낸드 프라이스가 계속 상승할 분위기다. 상승이란 표현을 안 쓰고 인크리스란 표현을 썼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오를 만한 구조적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난리가 나버린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반도체라는 게 우리가 신약 개발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위고비, 우리 비만 치료제 위고비 허가가 났다. 뭐 이러면 주가 급등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 반도체라는 거는 장치 산업이고 거대한 장치 산업이고 사이클 산업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뭐가 변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가 이러네요. 하루아침에. 참, 그 말 한마디에. 참, 이런 걸 보면 미국 시장이 지금 냄비도 보통 냄비가 아니고 투자자들이 지금 좀 흥분해서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하도 HBM 하니까.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잔치를 어제까지 했는데요. 네. 엔비디아보다는 오히려 마이크론이 더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대만의 난야가 그런 말을 했어요. 추가로 얘기하면 대만의 난야는요, 메모리 후자판 좀 저급 메모리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막 선단 공정 이런 거 아니고 소위 말 성숙 공정, 구제품 위주로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디램만 합니다. 근데 난야에서도 더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HBM이 뭐 3E가 정확하게 HBM3E가 웨이퍼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크니까요. 기존의 DDR5 대비 DDR5도 기존의 DDR4보다 15%가 큰 게 DDR5거든요. DDR5보다 한 3배 정도 웨이퍼를 더 잡아먹는다. 결국 이 HBM도 이 D램이잖아요. D램을 쌓아 올린 건데, 그러니까 D램도 그렇고, 뭐 낸드도 그렇고, 다 웨이퍼로 만드는 웨이퍼에서 제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기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웨이퍼 단위당 생산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더 많이 웨이퍼를 잡아먹는 이 HBM을 늘리면 기존의 D램이 줄어들죠. 낸드나. 상대 생산량이 그렇습니다. 생산량이. 자,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 난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말하는 게 뭐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는 사실 제가 예전에 방송 때도 했고, 이런 얘기는 웬만한 반도체를 좀 아는 분은 다 했을 얘기입니다. HBM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근데 여기서 또 한마디를 또 해야 되겠죠. 우리 시장에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준이 안 된 사람이 너무 인기를 끌면서 선동적인 얘기만 해서 투자자를 혼동을 시키게 되면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 그 양반이 뭐라 그랬네. HBM이 별것 아니다. 네, 하이닉스에 차지하는 비용이 코딱지만 하다. 네, 하이닉스 파세요. 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정말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떠들고 막 주목을 받는 게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 모르는 투자자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같잖아요. 근데 지내보니까 전혀 아니죠.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릴 때는 뭐래 HBM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 구조적인 얘기는요. 반도체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면 다 저 같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HBM이 만만치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정말 수준이 안 되는 유튜브들이 너무 인기 끄는 거는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이형수라든지 IT의 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포뱅크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제가 들어도 야 이런 분들은 참 얻을 게 있구나. 제가 이분들한테도 많이 배우는데요. 어쨌든 계속 배워야 되는 주식 투자는 계속 배우고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그래야 됩니다. 좀 제대로 된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한테 현혹되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얘기가 사실은 나왔어요. 마이크론 CEO가 한 얘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뭐 그냥 기관 외국인이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산 이 외국인의 기관들도 사실은 펀드 매니저의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미리 샀어요. 뒤늦게 그런 말 뜨고 호들갑을 떨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어제 드립다 샀습니다. 그래서 그제도 보면 3월 20일 날 네. 마이크론이 해서 시간외로 오르니까 외국인이 사서
네, 유가증권 시장 전체보다 마이크론 한 종목을 더 샀네요. 이 외국인들은. 이 외국인들은 전부 단타쟁이들, 그 펀드 매니저들도요. 참 우리가 볼 때, 와, 뭐 저런 사람이 펀드 매니저나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분도 많지만, 그렇게 한 20년 전에 얘기했는데, 제 후배가, JP모간 후배가 뉴욕에 세일즈 나갔다가, 형, 와, 미국이 컵디다. 왜? 했더니, 뉴욕 중심가도 아니고 변두리에 조그만 오피스텔인데 걔가 한 3, 4조를 운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두리에 조그만 오피스텔에 앉은 금융은 한 3, 4조 하니까 뉴욕 중심은 뭐 수천조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들 중에 한심한 친구들 많습니다. 근데 어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까지 샀네. 완벽하게 디램, 메모리를 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틀 동안에는 근데 지난주 3월 15일은 왜 이랬나요? 네. 그동안 하이닉스 왜 팔았나요? 네. 참 보면 점점 뭐랄까요? 좀 뭐랄까 좀 변동성이 심하고 그런 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만도 마찬가지. 대만에도 난야 테크놀로지라는 좀 우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좀 한물간 메모리를 만들어서 그래도 먹고 사는 회사가 있는데 어제 상한가 있어요. 대만은 10%가 상한가네요. 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면서 어제 TSMC는 3%밖에 안 올라서 지금은 메모리입니다. 시장이. 소위 말하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고 지금 파운드리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중심은요. 그래서 지금은 디램, 난야는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난야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좀 전에 말씀 HBM3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디램만 생산하니까 디램 얘기만 했는데요. 웨이퍼에서 만드는 것 같이 낸드니까 디램 낸드 같은 업황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낸드 투입량으로 HBM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디램과 낸드 부분의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이들도 네, 주가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결국 가격이 정상화되는 거죠. 그동안 작년에 가장 나빴던 게 낸드거든요. 낸드는 삼성전자가 11조 손실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생산량을 줄이죠. 그래서 작년 4분기에 삼성전자의 낸드 가동률이 20%에서 30%였답니다. 근데 지금 올 1분기는 70%로 올랐답니다. 올란 게 뭘까요?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재고 있는 것도 싹 처리하고 수요도 이제 늘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는 우리가 디램, 낸드가 다 메모리입니다.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메모리로 봐야 되는데요. 마이크론 자체가 벌어져서 자, 어제는 웨스턴 디지털, 요건 낸드만 만드는 회사예요.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 어제 5% 상승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인데 웨스턴 디지털 낸드 업체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이 말이 뭡니까? 그 낸드 업황도 작년 10월 말을 저점으로 해서 개선되고 있다 하는 게 주가에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제는 낸드도 올랐다.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범용 메모리 기존의 디램이나 낸드는 삼성전자를 쓰나 하이닉스를 쓰나 마이크론을 쓰나 다 갈아 끼우면 되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이제 구조적 공급 감소가 구조적이다. 왜? HBM 때문에. HBM은 주문형 반도체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는 디램도 이제 주문형이 되고 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걸 빼고 삼성전자를 갈아 끼우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HBM 결국 이게 AI로 오는 거죠. AI 시대가 가능한 AI 시대는 이미 뭐 피할 수 없는 시대 아니야. AI 한마디 효율화거든요. AI 시대를 돌이킬 수 없다면 HBM 시대도 돌이킬 수 없고 HBM 시대로 간다면 범용 메모리의 공급 부족 이것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중장기적으로 하이닉스를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하고 제가 얘기를 그동안 쭉 해왔는데요. 제가 만약에 펀드 매니저면 하이닉스 같은 거 많이 사놓겠죠. 이제는
반도체 산업이 예전에는 굉장히 기복이 심한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상향하는 산업이 됐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메모리도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잘못되면 전 세계가 잘못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략적 위치에 있는 메모리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이래저래 중요한 나라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그 여러분과 이 단기 주가를 논한다는, 단기 주가는 참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그죠? 좀 이렇게 펀드 매니저 같이 이런 거 제가 한 1,000억 정도 운용해서 뭐 하라 그러면 좀 잘하겠는데, 그죠? 단기 주가는 참 다른 영역입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지금의 메모리 쪽 얘기는 뭐 하루짜리 얘기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갈 얘기다. 꾸준히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해 꾸준히 이런 뭐 오르다가 또 빠지는 날도 있겠지만 꾸준히 우상향할 분위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파세요, 2차 전지 사세요, 그런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아주 무지한 사람입니다. 올해 올여름쯤 되면 2차 전지 위험하다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 전부터.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제 카페에서 다 자료 찾으십니다. 우리 여러분의 참모가 이미 다 해놨어요. 카페 오래된 자료라도 여러분께 다 도움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치신 다음에 게시판에서 업종 테마 들어가시면요. 자, 좀 자료들이 제가 많은데, 반도체에 관한 자료들, 분석 자료가 많은데, 여기 있네요. 요거 한번 볼까요? 2021년 8월이지만요. 물론 그 이후에 상장된 회사들이 있어서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만, 큰 흐름은 이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뭐냐? 장비보다는요. 지금 장비보다는 소재 부품입니다. 소모품이죠. 왜? 가동률이 올라가니까 이제 생산량을 가동률이 올라가면 소재 부품, 소모품들의 수요가 늘 거니까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고, 장비는 좀 그 시기합니다. 장비는 좀 미세화 장비 정도. 그 지금 반도체 장비 투자는 미세화 선단 공정이라고 하죠. 이런 이야기를. 아니면 HBM 관련 장비에 투자에 집중하고 있어서 장비보다는 소재 부품 보시는 게 좀 낫다. 그러니까 이 클린룸이나 CCS는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니까 이런 거는 지금 조금 안 맞겠죠. 공정상 장비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인프라에 해당하니까 좀 별로고. 자, 이제 고대 기술력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중에서 본다면 이제 미세화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요즘 원익 IPS 실적 호전된다고 나오는 애널리티 리포트들이 있는데 뭐 실적 호전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매력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이 미세화 공정의 최대 수혜주는 유진테크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굳이 주성 엔지니어까지 보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즘 KC텍 잘 오르는데 CMP라는 거는 그 표면을 뭐가 웨이퍼 가공 표면을 매끈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요즘 또 뒤늦게 부각이 되고 있죠. 이것도 HBM 관련주 이러면서. 자, PSK는 장비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낸드 비중이 큰데 지금 낸드 투자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요즘 뭐 PSK도 증권사에서 긍정적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돌고 돌아서 막판에 하는 거 이것도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단타로 매매하시고 철저히 손절매 원칙을 지켜야 될 종목이죠. 개척 장비, 자, 이런 거는 수율과 관련된 거라서 뭐 중립적인 위치, 조금 긍정적인. 다만 이쪽에 지금 중국 비중이 높아서 이런 장비들이 미국 회사뿐이거든요. 오르스도 그렇고 특히 이제 넥스티는 중국 비중이 높은데 이제 미국이 지금 중국 규제를 하면서 한국 업체들도 중국에 수출하는 거를 지금
좀 규제를 하려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 단점이 있어서 조금 거시기합니다. 어쨌거나 그냥 미세화 공정 정도는 유진테크 정도만 하시고 요즘 얘기가 나오는 원익 IPS 뭐 이런 종목들 뭐 PSK니 이런 종목들은 혹시 매매하시더라도 철저히 단타만 하시는 게 손절매 원칙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패키지 모듈 이런 얘기 할 것도 그래서 이제 소재 하는 겁니다. 소재 중에서는 애칭 공정의 소재들 이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죠. 이게 링 이제 그 애칭 체인버 안에 웨이퍼가 있고요. 웨이퍼를 잡아주는 링 위에서 보면 이렇게 웨이퍼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된 링이겠죠. 이게 포커스 링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 그거 하는 업체가 TCK이고 여기가 독보적이고요. 요즘 좀 이제 서서히 하는 회사가 하나 머티리얼즈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일렉트로드 전극 일렉트로드가 위에 있고요. 요걸 잡아주는 게 가이드링이라고 해서 또 링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챔버 열어가지고 새 걸로 갈아 끼우고 하죠. 자, 요런 것들이 일단 항상 좀 부각이 생산량이 늘어나면 생산량도 양이지만 반도체가 미세화되고 또 낸드 같은 거 고단화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라는 게 뭡니까? 쌓고 깎고 하는 게 반도체인데 그게 더 공정이 더 길어지고 잦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 들어가는 미세화와 고단화가 될수록 들어가는 소재의 소모품의 양도 늘어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반도체가 미세화 고단화되면서 공정 소재의 양이 늘어난다 하는 점이 기본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면 좋아지겠죠. 네. 자, 이런 종목이 애칭 공정 소재들이고, 그 다음에 가스 원익 SK 머티리얼즈는 이제 없어졌죠. SK하고 합병해버려서 없습니다. 원익 머티리얼즈가 가스 이제 상장사 최근에 상 DMC라고. 근데 DMC는 4월 2일이죠 아마. 지금 이쪽이 정보를 빼내갔다 해서 부정경제 위반 이래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4월 2일날 재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TMC는 좀 거시기합니다. 원익 머티리얼즈. 에찬트 반도체 공정에 대한 불소 네, 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는 지금 ENF 테크놀로지 좀 장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건 솔브레인 정도인데 솔브레인이 좀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제가 별로 언급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원익 머티리얼즈 정도. 다만 이런 거는 손절매 원칙 지키는 게 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있는 긍정적 블랭크 마스크 국내 유일의 SNS텍 이런 데는 국내 유일한 업체들은 다 삼성전자가 지분 출자를 다 했죠. SNS텍은 블랭크 마스크 디램용 블랭크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EUV까지 있어서 이것도 남는 개성 있는 업체고 FS텍. 그 다음에 어제 동진세미캠은 꼭 포토 리지스트만 한 회사는 아니에요. 물론 포토 리지스트 비중이 큰데 이 케미컬 회사라 생산하는 게 아마 수십 종, 수백 종 될 겁니다. 동진세미컴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KRF, 브라크립톤, 요거는 낸드 공정에 공급하고 있고요. ARF, 브라알곤, 요게 이제 특히 이멀전 브라알곤 쪽이죠. 이 소재를 요거는 우리가 디램 쪽에 특히 미세화 공정 쪽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이 공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분야거든요. 어쨌거나 이게 다 포토 리지스트입니다. 동진세미컴. 코미코는 뭐냐면요. 이렇게 앞에 만든 링 있잖아요. 이게 비싼 겁니다. 이거 비싼 거를 계속 바꾸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마모된 것만 다시 실리콘으로 코팅해주고 뭐 좀 지저분한 거 씻어주고 그런 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 부분이 좋겠죠. 네. 자, 이런 종목들은 다 뭐 생산량이 가동률이 올라가면 다 쓸모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올라가도 다들 근거가 있다. 그 다음 테스트 소켓 리노공업은 이거 시스템 반도체 쪽입니다. 그래서
좀 메모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TSE하고 ISC 정도가, 그 중에는 TSE가 낸드 비중이 높죠. 이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제가 리포트를, 그래서 낸드 업황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리포트를 써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죠. 회복세가 뚜렷한 낸드 이미 써드렸는데요. 뭐 저뿐만 아니라 저 이전에도 아마 그 반도체 전문가들 이런 리포트를 썼을 거예요. 이제 네트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리포트를 썼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전반적 흐름을 아시겠죠? 네, 오늘도 그래서 뭐 어제 분위기라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메모리 쪽을 중심으로 집중 매수를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자, 우리 냄비 외국인들이 오늘 과연 어떤 동향을 보일지, 지난 이틀간은 반도체 중심으로 집중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30초 남았으니까 30초 준비하시고 저랑 개정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